근데 한국에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한다면은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잘못 이해되게 된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제 한국에 소개된 제레미 리프킨 책, 그 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2권 나와 있는데 그 번역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가 잘못 알려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소위 저는 물리학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도. 그때 유풍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위 이 제1법칙이 역학법칙이고 제2법칙이 열학법칙이잖아요. 근데 역학적 관점에서 열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자체에서 아직도 그것이 안 고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트로피 자체가 물리학적 엔트로피가 있고 통계학적 엔트로피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통계학적 엔트로피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보시면은 4페이지까지니까 그것부터 봅시다. 개방계 엔트로피를 35년 간 건데, 있죠? 예. 네, 그건 제가 작년에, 이거 스치 이론의 발전 과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10월 29, 30일에서 이 동경대학 공학부 캠퍼스에서 엔트로피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엔트로피 학회지에 실렸어요. 원래 3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월 달 학회에 가서 이걸 구해가지고 그 내용을 거의 번역입니다.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치다 씨가 처음 문제 제기한 것은 그 나왔듯이 1976년입니다. 그 핵융합 발전의 한계,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누구죠? 도마나카 신이치로라는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막 신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론을 반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 나와 있듯이 핵융합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동력원, 에너지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이렇게 쓰고 할 정도였는데, 이것을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왜 비판만 하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그다음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자원물리학이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 자원물리학이라는 말은 물리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스치다 씨가 최초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물리학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열기관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트로피가 저엔트로피, 고엔트로피 되면은 갇혀있는 게 폐쇄계라 하죠. 소위 클로즈드 시스템이 되면 고엔트로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폭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 지구는. 이거를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지구가 열기관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원갱신성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개방계 열학과 엔트로피론을 이제 쭉 전개해 갑니다. 그래서 그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아직도 개방계 열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근사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도 대부분이 근사치예요. 근사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평형론을 미평형론이라는 건 죽은 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가 아니에요. 생명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개방계 상태량에서 이동량으로 엔트로피를 변화시켜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엔트로피 학회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이 마르크스 경제학자도 있어요. 다마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요새도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지역 농업, 지역이라는 말 강조하는데, 그것을 처음 한 게 이제 다마노이라는 사람이에요. 지역을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엔트로피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갖고 엔트로피 학회를 만들어요.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물리학적으로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표 나오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2H2O를 가로로 가는 거 그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세로로 가는 걸 이를 폐열로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찾아낸 거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 그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라는 개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을 다르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엔트로피 개념을 가장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거 나와 있듯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걸 엔트로피와 생명을 연결시켜요. 예, 물리학적으로. 그랬는데 그 지구가 말하자면 엔트로피가 많아지면은 소위 이걸 열사락 하는데 열이 많아져 갖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슈레딩거 이걸 파악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중에 봤더니 개정판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엔트로피 폐기설이 나왔는데 폐기설을 이 광합성으로 광합성 설명하는데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쓰다가 물과 수증기 요걸 말하자면 해서 찾아낸 겁니다. 다른 말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저엔트로피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고 뭐 살도 만들고 하는데 사람 몸이 지탱하는 이유가 뭐냐? 똥을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오줌을 싸고 땀으로 내고 이게 이제 고엔트로피를 내는 거예요. 폐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배고프면 먹고 그래서 순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낸 것이 이 스키다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폐기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경제학으로 가면 마찬가지인데 현대 경제를 발전시킨 모든 이론은 예를 들면 원료를 공장에 가져와갖고 뭘 만들어갖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폐기물도 뽑아내고 매연도 뽑아내고 그렇죠? 이 폐기물과 폐수와 매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상품을 만들어냈으면 상품을 팔아서 나는 돈 벌잖아요. 그죠? 상품 사는 사람도 편리함을 얻으니까 이득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매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말하자면 또 폐기물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폐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외부 물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중요한 동력은 외부 물경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지금 삼성 어떻고 꿀떡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전부 폐기물 다 냅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쭉 해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순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구는 이 순환 개념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맨 밑에 보면 물질 순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자꾸 그러니까 지구도 이게 고엔트로피를 가지고 올라가갖고 저 위에 가서는 열 엔트로피를 다 대기권 바깥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열을 빼내고 때문에 이게 무거워지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증기를 올라가고 또 빼내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구 안에 열사라는 게 안 생긴다는 거죠. 정상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를 정상계, 아니 개방계라고 해요.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개방정상계라고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질순환이 그러면 모든 것은 자꾸 엔트로피를 제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폐기를 하고 또 내려오고 순환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반응을 하는 데는 반드시 중개하는 작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작은 물질. 이런 것을. 지금 지구가 그렇게 하는 거에서 작은 물질은 물이죠. 물과 공기. 그죠? 대류, 수증기 이런 작은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반드시 필요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종의 자연순환이 되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하는 것, 작은 물질, 중개하는 작은 물질, 사람의 경우는 피, 신경 또는 기, 서양 사람은 기를 죽었다 해서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기계로 가면 엔진, 동물로 가면 연어, 환경부 같은 경우 연어 이런 역할을 하죠. 철새, 수증기 이런 게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회순환의 경우는 어떠냐? 지역의 경우 사회순환, 그걸 이제 소위 이 아이폼에서 아이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컬 나리지 또는 인도지니어스 나리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지역 토착적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지역의 어떤 그러한 고유한 그런 내용들 이게 있어서 물질 순환을 계속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그걸 연장시킨 게 이제 환경의 물질 순환입니다. 그건 뭐 비슷한 얘기고 환경의 물질 순환 동물이 주로 하는 게 동물 철새와 연어 같은 게. 그런데 댐을 막았다 뭐 4대강 했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딱 끊어져 보잖아요. 순환이 뭐 그런 거. 그 다음 인간사회도 말하자면 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사회의 경우에 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일반 경제학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예, 일반 경제학에서는. 예. 막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엔트로피, 자원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엔트로피 경제학을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은 니콜라스 조제츠 레겐이라는 사람, 레겐이라는 사람은 루마니아, 통계학 하던 사람인데, 스탈린 때 이게 말하자면 밀항해갖고 슈페터한테 유학 갔다가 다시 루마니아로 조국의 때문에 다시 자기 조국을 갔다가 스탈린 시간이 못 견뎌갖고 다시 밀항해갖고 이 슈페터한테로 가요. 근데 그래갖고 막 이걸 못했어요. 직장을 못 얻어갖고 막 낭인 생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이 사람은 굉장한 수학자예요, 수학자. 그래서 사무엘슨하고 이 조제스 레겐하고 뭐 사무엘슨 레겐 시오렘 같은 경제학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누가 붙었냐면 처음에 케네스 볼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볼딩이 이 사람한테 깨졌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을 레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을 좀 쓰시다가 이걸 이제 다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사회를 복원 재생한다. 이건 그 다음에 얘기는 대충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망사회의 물질순환.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예를 들면은 모든 물질은 변화하잖아요. 변화 전과 변화 후가 이퀄이라고 생각해요. 변화 후를. 그럼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기 경제 성장도 돼요. 경제 성장이 되고 또는 물질로 보면 확산이 되고 또는 환경으로 보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오염. 예. 같은 의미들이 나가 이게 엔트로피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퀄을 하는 건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죠? 제1법칙. 그런데 그 후에 모든 경제성장이라는 이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욕망을 막 증대시켜요. 엄청나게 증대시켜요. 별로 욕망을 다 증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굉장히 말하자면 함부로 쓰는 거예요. 독점하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소비하고 함부로 폐기하고 폐기를 아무리 해도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욕망이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엔트로피 법칙은 변화 전과 변화 후는 이퀄가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변화 후가 이퀄가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한데 이 원래 상태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증대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최소한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어떻게 이 조정을 해요. 조절. 검소해야 되고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가치 기준을 돌리는 걸 이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패러다임 전환될 수 없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으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전부 해야 된다. 그래 요렇게 되는 걸 갈 수 없는 걸 뭐 어떻게 갈 수 없냐면 여기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차가 농산물, 농업, 그죠? 그렇죠? 먹거리 한번 먹으면 뭐 뽕대 보면 다시 못 만들면 되잖아요. 죽었다 깨도.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폐기물 관계인 거지, 전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욕망이 말하자면은 이 사회를 복원하고 이제 시스템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의 욕망은 생태계 물질순환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욕망은 인간 사회의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 써놨지만은 이 사람이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성립하려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래야 소비자 잉여가 생기고 공급자 잉여가 생기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성립돼야 되는데 피에로 스라파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순환의 경제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게 조세스크 레겐보다 먼저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순수한 경제학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마샬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수학적으로 논증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이거 다 인정했어. 그러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성립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 지금도 행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스지다는 이 곡선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엔트로피 경제학을 얘기하고 있어. 이게 한계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잉여가 잉여에 의해서 경제성이 가능하죠, 근데 잉여가 생겨 경제성장이 되면은 외부 경제도 생기죠. 외부 불경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외부 경제도 생기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외부 불경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통해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경제 평창이 일어나고 자원 남용이 생기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외부 불경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얘기는. 외부 불경제가 생기는 환경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학기술과 무역의 실업과 빈곤을 처리한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과학기술세를 물어야 되고 무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일반 경제학자를 너무 막 깔아뭉개버렸어. 그거 보면은 좀 나오죠. 그 내용이, 그죠? 그런데 뭐, 어디 그런 말 나오죠? 어디 그런 말 나오더라. 일반 경제학자들이 너무 깔봤어. 안 그런 경제학자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케인즈, 내가 여기서 써놨지만 케인즈 같은 사람은 이 관세 옹호론자가 아니에요. 케인즈라면 뭐 최고 그런 걸 다 아는데, 그죠? 예, 그리고 농업을 깔보는 나라에 가서 살지 말았겠어요. 케인즈가. 근데 한국에서는 케인즈 저작집 읽어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가 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 엔트로피 경제학.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칙이 따라가게 되면은 엔트로피 이 법칙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니까 이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가 부자들이 할 수 있죠. 부자들이. 예. 그러니까 부자를 위한 경제학인데 엔트로피 경제학을 하게 되면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학 그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초가 아닌가 싶어요. 시장 체계가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막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는 그 내가 빠뜨렸는데 그죠? 요 제가 한번 봐요. 물었다. 깨시라는 사람, 요 무르다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 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서 자원물리학에서 엔트로피 경제학으로에 대한 평가, 스지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무르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물리학 하다 경제학으로 돈 사람이에요. 물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스지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한 거죠. 그거 써놨지 않습니까? 그 참 재미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우리는 후쿠시마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더라고.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동시다발 싸고 이렇게 붙여요.
이거 인재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전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동경전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경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규정. 그러니까 후쿠시마라는 말씀, 내가 가봤더니 후쿠시마에 막 굉장히 공황 상태래요. 우리가 어디 가면 그 소리 듣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가급적 후쿠시마라는 말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에 동시다발사하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지다 논문이 76년에 발표되면서 35주년이잖아요, 작년이. 그리고 그래서 이 학회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부터 얘기를 하겠다. 그래갖고 엔트로피 경제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경제학은 먼저 한 사람은 최초의 발안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조제스크 레이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졌다.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NGR이라는 레겐을 얘기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NGR 엔트로피 경제학 특징. 4가지 나옵니다. 생산 함수를 사용한 경제 분석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분석 중, 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 분석을 하는 과정. 이 경제학에서 과정 분석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마르크스예요. 그렇죠? 마르크스 자본을 보면 생산 과정.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생산 과정, 자본의 유통 과정, 자본의 총 과정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마르크스인데. 그 다음에 이 과정 분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라파예요, 스라파. 스라파는 이것을 1940년대에 이런 걸,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1960년에 이 책을 다 발표하는데, 레게는 이런 내용들을 한 71년쯤에 집대성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하자원 취약형 경제가 무한성장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는 스치다도 같은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프로메데우스로를 전개하고 프로메데우스 3세는 등장하지 않아. 이건 뒤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프로메데우스라는 이 사람이 아니고 뭐죠? 신화에 나오는. 그렇죠. 불의 신이잖아요, 불.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했어요. 조제스크 레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불, 연료. 최초는 목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화석연료지 마시고. 이 3세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3세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만이 아니라 물질도 엔트로피 법칙에 해당한다. 물질이 엔트로피 법칙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은 조제스크 레겐이에요. 물리학자도 아니고, 이게 경제학자가 한 거예요, 이거를.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엔트로피 증대만 있듯이 물질의 확산만 있다. 순환은 없다고 주장한 점이죠. 요게 이제 스치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스치다의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이 3번의 경우에 핵융합 발전을 반박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듯이 증식로 운전에서 원자력 발전, 증식로의 브랑킷에 핵병기급 초고순도의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는 것을 논증을 한 게 데이터를 갖고 논증.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핵융합 발전하면 안 된다. 인공적인 핵융합 발전은 수소폭탄밖에 없어요, 지금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논증을 한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쭉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레겐도 스라파 생각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쭉 써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로 하고 시간이. 충분히 해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조세스크 레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 하신가 모르겠어요. 레온티에프의 투입 산출 분석 IO 테이블 가는 걸 레온티에프 다시 수정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천재예요. 그렇죠?
이게 결합 생산 때문에 그래요. 결합 생산 취급하는 학자들 별로 없어요. 스라파가 그 결합 생산 갖고 마샤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승립하지 않은 걸 증명을 하는 게 증명. 우리는 마샤르 공급 곡선 뭐 이런 게 다 공급 수요 곡선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스라파는 이태리 경제학자인데 나중에 무소리니한테 쫓겨나요. 추방당해갖고 당하니까 케인즈가 케임브리지하고 데리고 가요. 그래 아주 참 천재들끼리 통하나 봐.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쨌든 이 결합 생산이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유용한 물건도 만들어내지만은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독극물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거를. 예. 그런 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스치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치다는 엔트로피 경제학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레겐이 얘기한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 경제의 내부화, 외부 불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부화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양반은 내부화하는 방법을 규제를 통한 내부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래세인 관세를 높이자 한 거죠. 거래세 일종의. 근데 일반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해야 되니까 좋다. 그러면서 관세를 낮춰야 된다. 그런데 일본만 해도 자기네 나라의 소비세 없애자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소비세도 거래세고 관세도 거래세예요. 근데 소비세 없애자는 소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관세 없애자는 소리요. 그게 강자를 위한 경제학이다. 이 얘기입니다. 소비세라는 건 간접세잖아. 그죠? 간접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셈이에요. 이게. 부자들이 부자들이 우리가 먹는 뭐 순대 먹고 뭐 이런 거 먹겠어. 먹고 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여튼 이게 규제 세금 매기고 하는 이 방식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부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소위 크로스 콤플라이언스라는 방식을 동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건 다음에 이따 하게 되면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왔듯이 이제 조제스크 레겐과 스치다와 본질적인 차이는 조제스크 레겐은 물질의 확산만 있지 순환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순환은 없다 하는 거고, 이 스치다는 물질의 순환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개방 정상계가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 차이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사고 자체, 역사, 문화, 철학, 전통, 사상, 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서양 사상에는 순환에 대한 생각 거의 없어요. 본질적으로 없어요. 선적 사고만 하고 있어. 예. 순환. 그러니까 우리같이 오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뭐 요거는 제 짐작이에요. 짐작. 자, 그래서 자원 물리학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낸 얘기다. 최초로. 그래서 갱신선 자원의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히 이해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구가 개방 정상계라 하는 것을 정식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스치다입니다. 이것은 세계 과학사의 굉장한 업적이라는 거죠. 이 최초 업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최초 업적이지만은 너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강렬하게 논증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대부분 물리학자로부터는 오히려 물리학자들이 이해를 잘 안 해준다는 게 어렵게 해야 되는가 봐, 물리학.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 순환을 이걸 토대로 해서 물질의 순환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구를 다른 식으로 보니까 지구는 진기기관, 거대한 진기기관과 동시에 계빙기더라.
그런데 거기는 보일러도 없고 피스톤 실린더 개도 없더라. 근데 그 보일러 대신에 중력장이 그 역할하고 이 대기권이 그 역할을 하더라. 냉매도 없는데 그런 걸 다 그런 기능을 하더라. 이게 이제 순환을 아까 중개시켜주는 바로 중간 물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 자원물리학, 스치다의 자원물리학과 엔트로피 경제학을 더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쭉 쓰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쯤 하죠. 그죠?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그죠? 그 16페이지에 나오는 이건 엔트로피 학회에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그때 2001년도인가 할 때에 그때 가져왔어요. 이 자료를. 2002년도구나. 그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약을 잘 해놨어요. 굉장히 아주 정확, 핵심만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도 역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하고 결합을 하려고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어쨌든 간에 물리학자다 보니까 이 데카르트적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 놓는. 분리해 놓으면 자기 책임은 안 지잖아요. 욕에 대한 연구를 잘 하는 거죠. 자기는 빼놓는 거죠. 예외로. 근데 동양은 이걸 같이 들어가잖아요. 나도 거기 속해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 시스템이랑 나도 거기 속해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세계의 경사상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이 엔트로피 이론과 엔트로피 경제학이 현실적으로 주는 함축성은 순환성과 다양성 그리고 상호우주적 관계성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이 화엄경에 생각하고 상당히 저도 화엄경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상당히 비슷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최초에 이제 이 관심을 가졌는 것은 89년도, 90년 이럴 때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91년도에 전농 1주년 기념인가 할 때 농업사수 무슨 환경선언 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가요. 지속 가능성 이런 말이 들어가요. 한국엔 그때 이런 말이 안 쓰였어요. 환경 이런 말 안 쓰고 그때 공해 추방 얘기를 했죠. 공해 추방. 공출연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92년도에 브라질 갔다 와서 환경이라는 말을 다 바꿉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국에 지속 가능성 개념 쭉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 학위 논문이 피에르 스라파라는 사람이에요. 스라파 경제학이 피에르 스라파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르쳐준 사람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람시 코치로 피에르 스라파가 이걸 해서 말하자면 이 순환 경제학 이런 걸 그래서 순환에 대한 개념을 가졌죠. 그러다가 9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일본으로 가요. 95년도에 이제 보안관찰 대상에서 아주 백을 썩 벗어나요. 벗어나고 딱 갔는데 일본 서점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이 조제스크 레겐 책을 구하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 일본어로 번역된 거지만은 예, 번역된 건데 그래서 구하면서 관심을 갖게 돼. 95년도에 그게. 근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스라파 할 때는 경제학 흐름 중에서 이 사람들이 케네, 리카도, 마르크스, 스라파 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대려 없어요. 그 후에 이제 조제스크 레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또 현실적 의문이에요. 이건 경제 성장을 하면 농업이 계속 쇠퇴돼요. 농업하는 사람, 농업이 쇠퇴되고, 그냥 농업이 없어도 좋으냐. 그래서 아까 전농 할 때, 1주년 기념할 때 농업사도 환경선언 할 때 그런 내용이죠. 농업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외부 물경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외부 물경제 때문에 생기면 농업, 농촌, 생태계 이거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존형 농업을 해야 된다. 그때 95년도에 제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초대 사무총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녹색혁명령 농업을 비판을 계속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외부 불균질을 없애야 농업이 살 수 있고 농업 지속 가능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말하자면 문제의식을 할까?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기농업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순환형 농업. 또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세종대왕 농법. 그런 말을 줄 쓰죠. 예. 그런데 96년에 이제 가톨릭 농민회에서 뭘 해서 그때 피막 대회라고 한 게 있어요. 가농에. 그래서 발표를 하러 갈 때 이제 아시아 농업이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기호가 오고 막 이런 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순환성, 아까 얘기한 순환성, 다양성, 상호우전적 관계성 얘기를 엔트로피를 내라는 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제 이제 화두는 엔트로피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욕망이 자꾸 커지고 욕망을 키우려고 하고 그래서 자원을 계속 남획하고 자원을 독점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줄이는 방법은 어소시에이션 그밖에 없어요. 어소시에이션. 네. 일종의 공동체 규제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너무 오래 했네. 중앙부원 했습니다.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마치겠습니다.